청소부 복장으로 아들 집에 찾아간 시어머니를 무시한 며느리. 하지만 그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누구인지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68세 박혜진 할머니는 30년간 부동산 임대업을 해온 건물주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 3개, 상가 5개를 소유한 자산가였죠. 재산만 300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외아들 현우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자세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이름은 지연이에요. 은행에서 일해요. 현우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상견례 날 혜진 할머니는 일부러 평범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요. 우리 현우 잘 부탁합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며느리 지연이 물었습니다. 집 몇 개 관리하고 있어요. 아, 부동산 관리하시는구나. 힘드시겠어요. 지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혼식 날 혜진 할머니는 소박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어머님, 좀 더 좋은 옷 입으시지.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평했습니다. 괜찮아. 이게 편해서. 혜진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혜진 할머니가 마련해 줬습니다. 강남 아파트 20억짜리. 어머님,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우리 아들 신혼집이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명의는 아들 현우 단독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지켜봐야겠어. 혜진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 2년 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지연이 복직해야 하는데 시온이 누가 봐주지? 엄마가 봐줄게. 엄마도 일하잖아. 괜찮아, 손주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혜진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지연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변했습니다. 어머님, 시온이 기저귀 이거 말고 비싼 거 써주세요. 왜? 이게 좋은 건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다 외국산 쓴대요. 그래. 그럼 내가 사오렴. 혜진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혜진 할머니는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청소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청소일이 끝나고 그대로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청소복 차림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옷차림이. 지연이 문을 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청소 좀 도와주고 왔어. 시온이는? 어머님, 그 옷 입고 우리 아파트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왜? 청소복이 어때서? 우리 아파트에 청소 아줌마가 들어오는 거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연은 대놓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 그럼 안 들어갈게. 혜진 할머니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계단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내 손주 보러 온 게 잘못인가. 그 후로 지연의 태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안 오셔도 돼요. 친구들 오거든요. 어머님, 시온이 이제 어린이집 보낼 거예요. 안 오셔도 돼요. 어머님, 집에 늦게 오세요. 저희 저녁 약속 있어서요. 급기야 며느리는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부동산 관리 일하시는데 맨날 집에 오셔서 불편해 죽겠어. 그냥 청소 아줌마 수준이야. 돈도 없으면서 손주 보러 맨날 와.
혜진 할머니는 우연히 이 대화를 문 밖에서 듣게 됐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년 반 동안 매일같이 손주를 돌봤는데 이게 그에 대한 보답인가? 그날 밤 혜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가 됐어. 다음 날 월요일, 지연이 출근한 은행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VIP 고객님이 오셨습니다. 박혜진님. 지점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박혜진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예, 응접실로 모시겠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어머님? 혜진 할머니는 명품 옷을 입고 비서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지점장이 극진히 모셨습니다. 응접실로 들어가면서 혜진 할머니는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분이 왜 아는 사람이야?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니. 지연은 부정했습니다. 30분 후 상담을 마친 혜진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지점장님, 이번 달 말에 100억 정도 옮길게요. 예, 100억이요? 네, 다른 은행 금리가 좀 더 좋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더 좋은 조건 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은 당황했습니다. 혜진 할머니는 며느리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행원분, 고객 응대가 별로네요. 네, 누구 말씀이신지. 김지연 씨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더군요.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진 할머니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은행에 오셨어요? 응, 볼 일이 있어서. 엄마, 우리 집이랑 제 차, 그게 다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이제야 알았니? 엄마가 그렇게 큰 자산가이신 줄 몰랐어요. 몰랐어도 돼. 중요한 건 내 며느리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야. 엄마, 현우야, 엄마가 물어볼게. 지연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청소복 입고 왔다고 문전박대했어. 친구들한테 청소 아줌마 수준이라고 했어. 현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너한테 화내는 게 아니야 하지만 며느리는 달라. 다음 날 혜진 할머니는 며느리를 직접 불렀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님.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연 씨, 어제 놀랐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뭐가 죄송한데요? 제가 어머님을 무시했습니다. 혜진 할머니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너희가 사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에요. 현우 명의지만 내가 산 거죠. 그리고 이건 현우 차 할부 계약서, 이것도 내가 다 냈어요. 심지어 너희 결혼식 비용 5천만 원도 내가 냈어요. 지연의 얼굴은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1년 반 동안 매일 손주 봐줬는데 청소 아줌마 취급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 울면서 빌었습니다. 이제라도 반성하니까 한 번만 봐주죠. 어머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혜진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 하세요. 네. 그리고 내가 청소하는 거 도와주세요. 네. 내 건물 청소 직접 해보세요. 청소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현우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조건 다 지키면 아파트 명의 공동 명의로 바꿔줄게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안 지키거나 다시 그런 태도 보이면 혜진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파트도 차도 모든 지원 끊을 거야. 그리고 너 회사도 그냥 안 둬.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토요일마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식사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아가씨 고맙네. 봉사활동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요일엔 시어머니 건물 청소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닦아야 해요. 네, 어머님.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청소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손은 퉁퉁 붓고 청소가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많이 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시온이 봐도 돼요? 괜찮아. 엄마가 볼게. 아니에요. 제가 볼게요. 어머님도 쉬세요. 정말? 네, 그동안 어머니께서 너무 고생하셨어요. 혜진 할머니는 흐뭇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지연은 달라졌습니다. 지연 씨, 요즘 왜 이렇게 친절해졌어? 응, 그래. 응, 전엔 좀 차가웠는데 요즘은 진짜 달라. 지연은 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차가웠구나. 어느 토요일 봉사활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효녀시네요. 이렇게 봉사활동까지 하고.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던데 대단해요. 그 말을 듣고 지연은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왜?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요.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혜진 할머니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모든 조건을 지켰습니다. 봉사활동 24회, 건물 청소 24회. 지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어머님, 오히려 제가 배운 게 더 많아요. 혜진 할머니는 약속대로 아파트명의 절반을 며느리 이름으로 넣어줬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야. 네, 어머님.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했습니다. 건배. 엄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많이 변했더라. 네,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지연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어머님 평생 잘할게요. 2년 후, 지연은 은행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을 잘 챙기고 고객들을 존중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좋으세요. 맞아. 다른 팀장님들이랑 완전 달라. 어느 날 청소 아주머니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지연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지연 씨는 참 인사성이 밝아요. 당연하죠. 힘든 일 해주시는데요. 지연은 청소 아주머니께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워요. 집에 돌아온 지연은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응, 지연아, 무슨 일이야? 그냥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갑자기 어머님 덕분에 제가 좋은 사람이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혜진 할머니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